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. 먼저 지난주 라방에서 재정학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.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라방을 좀 자주자주 할 생각인데요. 아무래도 요즘에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 재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도 좀 뜸해지는데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. 먼저 이 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, 이거 읽는 방법은 2022년도, 21년도, 22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쭉 읽으시면 되고요. 다수 이론 개수, 다수 계산 개수 이렇게 나왔고, 근데 요게 사실 제가 이 목적을 좀 가정을 했을 때는, 저는 사실 다수의 이론이나 다수의 계산이 많이 나왔을 때, 즉 이렇게 35%까지 올라갔을 때 꽈랑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려서 상관계수를 구해봤는데 상관계수가 거의 없습니다. 0점 몇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상관계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약간 뭐 이렇게 가정은 틀렸는데, 어떤 게 유의미하냐면, 사실은 이런 추세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. 어떤 추세냐면, 이렇게 꽈락률이 25%대 요게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시험이 좀 어려워가지고 인원수가 뭐 거의 보면 여기 1.8배가 늘어났잖아요. 1.8배, 거의 여긴 2배, 여기 5,000명 늘어났잖아요. 근데 아마도 내년에 좀 들어도 한 17,000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? 아니, 더 많을 수도 있고요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인원수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. 그만큼 좀 세무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, 뒤집어서 말하면 안정적인 것들을 많이 찾겠죠, 사람들이. 요즘엔 아무래도 자영업도 어렵고 하다 보니, 회사들도 어렵고 하다 보니 좀 이쪽 시험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하셔서 이걸 되게 허수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. 이게 허수다, 이게 사실 허수라는 말이 되게 약간 위로되는 말이잖아요. 사실은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추론하는 게 되게 자기 위로인데,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 영상 찍는 시점이 2024년도 9월 10일인데 지금은 아니에요.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서 냉정하게 생각하시고, 나중에 한 2월 이럴 때 되셔서 한번 멘탈 관리 차원에서 그냥 허수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, 지금부터 허수가 많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타이트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표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릴게요. PDF 파일로 올려드릴 거고요.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엑셀로 돌렸어요, 주제별로.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출제 방향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출제 방향이라는 건 4분의 1이 떨어지는 거, 그러니까 25% 이상이 꽈락률이 유지된다는 거 가정하에 21년도, 23년도, 24년도 그러니까 좀 꽈락률이 높았던 해 있잖아요. 여기 위에서 보면 이거를 이제 제가 주제별로 쭉 정리한 다음에 이걸 개수로 그냥 엑셀로 돌린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좀, 이 표는 이렇게 좀 보시면서 자주 보세요. 그 아래에 좀 정리된 게 있는데, 이 표에 있는 방법은 가치평가라는 주제에서는 한 문제 나왔다. 이제 3개년 중에 공공 서비스 규모는 한 문제 나왔다.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공공재는 2번 나왔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66.67% 나온 거예요. 이게 두 개라면 이거 33%.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한 주제인 거죠. 사실 어렵게 나왔을 때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. 자세히 보시면 진짜 다 중요한 주제들이에요. 여러분들 재정학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주제들이 되게 중요해요. 격가지 주제들 없고 되게 고르게 주제가 출제가 되는 편이고, 또 출제되는데 또 출제가 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 표가 사실 핵심이죠. 오늘 영상 핵심인데, 요거 21년, 23년, 24년 꽈랑이 높은 애 문제 1, 문제 2, 문제 1, 문제 3 이렇게 쭉 정리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 이렇게 쭉 정리하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같은 거 공부했을 때 보시면, 뭐 예를 들면은 부가가치세 이게 나오잖아요, 재정학에서도.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021 이렇게 써놓으셔도 좋고,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요 주제들 중심으로 뒤로 가셔도 좋아요. 예를 들면 조세기착, 그러면 조세기착을 교과서에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문제 정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좋아요.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, 시간이 없어가지고. 그래도 요 표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. 그러니까 요 표가 핵심 기출 문제고, 중심 주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요 표 장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파일 자체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. 요 네이버 카페에서 잘 받아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음, 그리고 제가 재정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자면,
경제학을 공부하시면 아무래도 유리해요. 아무래도 이제 상대 가격이라든지 MRT, 뭐 PPC라든지 MRTS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하거든요. 그리고 특히 이게 웃긴 게 좀 뒷부분이에요. 경제학에서도. 그러니까 수요 공급 배우고 다 배우고 탄력성 배우고 뭐 이런 거 쭉 다 배운 다음에 뒷부분에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미시 경제학에서. 그런 미시경제적인 기초가 없이 갑자기 재정학에서 이런 거 구하려고 하면은 사실 어려워요.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사실 후생경제학이 회계사 시험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제가 경제학 공부했을 때 되게 좀 어려웠었어요. 저도 사실 이해를 진짜 뭐 100% 하고 졸업했다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. 이 부분을. 그래서 좀 요 부분은 사실 좀 그랬습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뭐랄까 세계라니까 현실 세계 제가 지금 주식 하잖아요. 근데 그런 데서도 잘 안 쓰는 개념인 것 같아요. 그냥 뭐 그렇죠. 근데 제가 뭐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런 후생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은 암기 요소가 많아요. 특히 세무사 시험에서는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서 좀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이 이 기출 문제 보시면서 희망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면 일본에 부가가치세 나와요. 그러니까 조세 이론부터 먼저 하시는 것도 되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왜냐면 암기잖아요, 거기는. 그러니까 암기니까 거기 암기부터 좀 해가시고 뒤에 부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경제학도 대부분 좀 암기거든요. 그러니까 막 이해가 덕지덕지 붙여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 시험은 좀 암기 요소가 좀 많아요. 빨리 풀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.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저처럼 경제경영 전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넘어오신 분들이 되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회계사에서 넘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유리한데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여기서 막 너무 좌절감을 갖거나 너무 이렇게 막 뭐랄까 본인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공부 안 됐다 막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다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진 걸 가지고 또 오는 거니까 또 막 또 점수 높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냥 다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기출 문제만 잘 정리해도 제가 정리한 기준으로 진짜 80점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커뮤니티 글을 올려드렸지만 이론상이긴 하지만 85 정도 나올 수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진짜 좀 틀리고 해가지고 한 75점 받아도 괜찮아요. 재정에도 75점 받고 뭐 회계에서 뭐 50점, 55점, 60점 이렇게 받으면 되죠. 어쨌든 넘으면 되는 거니까 막 누가 뭐 80점 받았다, 90점 받았다 이런 얘기 신경 쓰기보다는 여기 이 주제들 중심으로 재정학 기본서 있잖아요. 거기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상 오랜만에 올렸습니다. 아마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하는데 체력이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아침마다 조금 라방을 조금 한 2, 30분, 20분, 30분이라도 할까 생각 중인데 이게 품이 조금 많이 들어요.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데 이거 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공부를 할까 아니면은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동기부여도 좀 잘 되고 저도 여러분들도 잘 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체력은 무한은 아니고 사실 이제 커뮤니티를 자주 보시는 건 알겠지만 또 세무조사 자료 만드느라 좀 많이 힘들어요. 제가 회계팀도 아닌데 이게 총괄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자료 모으고 짜맞추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좀 두 번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세무조사 처음 맡았을 때 막 인터뷰도 하고 이랬을 때는 좀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 떨리지도 않네요. 여담이 길었습니다. 들어가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.